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지난 2일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이 낙후된 원도심과 접경지의 약점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광역지자체 한 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첫 번째 장소로 낙점된 송도 국제도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자구역 1호인 송도 국제도시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장점도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는 2만 6천여 석이 모두 매진됐고 그중 34%는 외국 관광객이었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며칠 전 벨기에 마틸드 왕비가 인천 경제자구역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앞선 ICT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 관계자들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을 관광 자원으로 키워낸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인천은 관광산업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 인천공항을 통해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만 인천에 체류하기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에 인천시는 내항과 개항장 일대 원도심 지역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시켜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켰습니다. 접경지를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DMZ 안보관광에서 연간 최대 317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바 있다며 여기에 평화와 생태관광이 더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의 약점을 평화관광으로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천 시민과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로 인천을 특정하지 않아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관광 분야 집중 육성도시가 될 가능성은 모든 광역시에 열려 있다며 미리 예단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알려서 인천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대표단이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중 FTA 정책 발표와 인천시와의 경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특히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중 간 해상 교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대표단이 지난 주말 인천을 찾았습니다. 산둥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웨이하이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해안 도시로 인구 282만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기술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중국에서 한국 간 대외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한중 지방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정책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운송 분야를 비롯한 한중 지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중국 웨이하이시 간 해상 교류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해운, 항공, 비자 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특히 백령도 지역과의 교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고 상호 뜻은 맞아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송도 동북아센터 웨이하이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궁정 산둥 성장을 비롯해 중국 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남평호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 우리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한중 간 경제 교류. 이번 만남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남부권에서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제2경인선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예타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전철은 경인전철 1호선과 공항철도 등 2개 노선입니다. 1호선은 인천 중앙부를 관통하고 공항철도는 북부를 지납니다. 때문에 남동구와 연수구 등 인천 남부권에서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연수구에서 서울까지는 30분, 남동구에선 2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인 이 사업이 지난 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 전체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서울까지의 이동 경로가 1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는 교통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경제성과 또 주민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천의 교통혁명의 시발인 제2경인철도가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특히 정부가 20년 만에 예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타 기간이 점점 늘어지면서 지난해는 19개월까지 소요됐지만 개선안에는 이를 단축하는 안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제2경인선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내년 중에 예타가 완료되는 셈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타 결과물을 얻으면 설계가 통상적으로 한 2년 걸리고요. 공사가 5년에서 한 6년 걸리니까 5년 봐야죠. 예타가 끝나는 시점에서 아주 길게 보고 8년, 예타가 끝나는 시점에서 7년에서 8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1.1로 나왔습니다. 사업성 기준치인 2를 넘기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즉 인천대로에서 하루 평균 약 730대가 과속 단속에 걸린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발되더라도 계도장을 받는 선에서 그쳤는데요. 4월부터는 과속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에서 인천 방향, 시속 100km인 제한속도가 서인천 나들목 인근에서 80km로 줄어듭니다. 조금 더 지나자 제한속도는 70km로 더 줄어듭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즉 인천대로에 접어들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주택가로 접어드는 곳에선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일반 도로가 되면서 도로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특히 속도를 좀 제한 속도에 맞게 이렇게 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는 이 제한 속도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단속에 걸려도 계도장을 받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제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이 기간에 발부한 계도장은 8만 8천여 건, 하루 평균 729명이 과속하다 걸린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그 인천 방향으로 70km가 시작되는 첫 지점과 두 번째 지점, 서강고가와 방축고가 진입에서 가장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로의 속도 제한은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보면 일반 도로화가 된 후인 지난해 교통사고는 160건으로 163건이던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4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중상은 19건에서 23건으로 늘었지만 13건이던 부상은 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제한으로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제한속도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영종도 개발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운서동 일대 추진되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2022년 6성급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8일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1단계 사업은 인천공항 IBC 3지역 50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호텔 세계동,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아레나, 인스파이어돔,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20년간 4단계에 걸쳐 인천공항 IBC 3지역 437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6조 원이 투입됩니다. 인스파이어 측은 복합 리조트가 완공되면 일자리 15,000개 창출, 생산 유발 4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과 환승객 60만 명 유치로 6조 원대 관광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시는 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호텔 및 카지노, 문화예술, 컨벤션, 내재 등을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 리조트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이끄는 국제적인 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1단계 사업은 다음 달 첫 공해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국제도시 6809는 개발 초기엔 151층 인천타워가 들어서는 송도의 핵심 지역으로 꼽혔죠. 하지만 수차례 사업이 좌초하면서 특혜 이웃과 개발 이익 환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경제청은 SLC 측이 860억 원의 기투입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51층 인천타워를 짓기로 했던 송도 6809 일대입니다. 사업 부지임을 알리는 간판은 절반만 살아있고 나머진 훼손된 채 붙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곳곳에 각종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빛바랜 사진에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는 사업 개요가 적혀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200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준공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주변은 아파트만 올라갈 뿐 기반 시설이 갖춰진 송도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07년 미국 포트만과 현대 등이 참여한 SLC 측이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난 등으로 151층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2015년 69만 평 개발 부지 중 10만 평을 SLC 측이 맡는 걸로 사업 계획을 조정합니다. 3.3제곱미터당 300만 원 선에서 땅을 제공하고 이익금 중 절반은 시와 사업자 측이 나눠 갖기로 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SLC 측은 기투입한 돈을 정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시의회 모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혀 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3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토지를 준 것은 그러한 그 매몰 비용을 이미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7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SLC 측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투입비를 포기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4년 2개월에 걸친 추가의 그 협상 결과 현 SLC 측에서는 기투입비 860억을 모두 포기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재협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경제청은 SLC 측이 포기한 실질적인 가치는 1,500억 원에서 2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밝혔습니다. SLC가 이런 가치를 포기한 건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의 아파트 개발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SLC는 현재 7개 블록 중 2곳만 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은 상태로 나머지 5개 블록을 개발하려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이번 타결로 SLC 개발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 이익 환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중 하나인 인천지방국세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경기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관리돼 겪었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청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기관장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12개 세무서로 편제돼 규모 면에선 전국 7개 지방청 중 4번째로 큽니다. 지방청은 사국 17과, 정원은 388명이고 12개 세무서 정원을 포함하면 2101명이며 인천청 관내 인구는 704만 명에 이릅니다. 이번 개청으로 인천과 경기 북부권 납세 서비스와 세정 지원, 권익 보호 등 국세행정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현장의 실정에 맞는 산업별, 분야별 세정 서비스 체계를 정교히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및 혁신 성장 등에 대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최종욱 인천청장은 복지 세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사에 나선 박남춘 시장은 신축 건물에 임차해 있는 인천청이 종래에는 루원시티로 청사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부겸 장관에겐 4급에 불과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의 직급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이 4급이에요, 인천에. 예, 국장급으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시티라고 하는 교통의 요충지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그 지혜를 모으고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해오도 어선들이 지난 1일부터 일제히 봄어기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여의도 면적의 84배 크기가 늘어나는데요. 어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꽃게잡이 준비가 한창인 연평도 선착장. 본격적인 봄철 꽃게잡이를 앞두고 어구를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봄어기 조업이 시작되는 1일 새벽 5시 30분.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38척을 포함한 서해오도 204척의 배가 일제히 출항합니다. 황금어장에 도착한 어선들은 만선의 꿈을 안고 꽃게잡이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조업에 기대가 큽니다.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24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서해오도 어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어장 확장해 준 거에 대해서 어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게서부터 다른 어종까지 또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964년 이후 전면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허용됩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씩 더 조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민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어장이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많이 넓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은 북쪽으로 더 넓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장 확장이 좀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갖고 어민들한테 저 꿈과 희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 295만 킬로그램이던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100만 킬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9년 동안 3배 가까이 급감한 겁니다. 어장 확장의 야간 조업이란 호재가 어획량 증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용입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최근 군부대를 직접화해 이전 배치하기로 했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정작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보급단을 포함한 부평 지역의 군부대가 일신동 17사단부지로 직접화되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 일신동입니다. 일방적인 부대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1월 인천 지역의 군부대를 이전 재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지역 내 9개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으로 이전 집적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신동 군부대 내에 항공대가 있어 주민들은 그동안 헬리콥터 소음에 시달려왔던 상황. 이런 가운데 군부대를 일신동으로 집적화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강조했습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 수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상곡동이나 이런 데서는 자 수건 사업 이뤘다고 다 좋아하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을 이뤘다. 그러면 일신동이나 부계동은 완전히 군 부대 지역으로 아주 다 만들어 버리던가. 주민들은 3일 항의 피켓을 들고 부평구를 찾았습니다. 구의회는 주민 동의 없이 군부대 이전 집적화가 결정된 배경을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약. 누가 진행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도 뭐 변화나 이걸 줄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그런 특수 때문에 이 부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평구는 일신동 주변 시설 개선 등을 인천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신동 주민들은 차주부터 강도 높은 단체 행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용역 수정과 유치 공모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선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 매립지 면허권 이양,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생활 폐기물과 건설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 반입량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42%, 경기 39%, 인천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 이상이 인천 외 타 지역에서 오는 겁니다. 3개 시도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지난달 19일 인천시로 접수됐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29일 용역사로 수정, 보완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달 중 대체 후보지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용역을 통한 대체 후보지 선정과 별개로 유치 공모를 병행할 뜻도 내비치며 환경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대체 매립 확보 추진단에서 용역을 최종하면서 결과 발표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사자가 중심이 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선정에 관한 사항과 이러한 어떤 공모 진행에 관한 사항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의 주체로서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의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사회는 후보지 선정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 공모는 참여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없어 실패할 게 뻔하다며 기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체매립지 운영은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은 현안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수기와 공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후보지를 발표를 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법들을 찾아야 된다. 3개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체 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2019년 인천 기능경기대회가 개막했습니다. 300여 명의 기능인들이 엿새간 열띤 경쟁을 벌이는데요. 입상자에게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져 경쟁이 치열합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계의 정밀함과 고도의 가공을 요구하는 금형 작업.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가공 작업을 합니다. 금형 직종은 일상생활 등에서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등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고교 3학년인 19살 박유아 군은 CNC 선반 분야로 참가했습니다. 정확한 관찰력과 능숙한 손길로 금속을 손질합니다. 원통 모양을 회전시켜서 이제 공구를 이동시켜서 쇠를 깎는 기술입니다. 2019년 인천기능경기대회가 6일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금형과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정비 등 6개 분과 36개 직종에 288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35명의 일반인을 제외한 250여 명의 선수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입니다. 대회에 입상하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오는 10월 부산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주어지기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7시 반부터 아침 일찍 나와서 9시까지 놀지 않고 열심히 설계와 가공과 사상을 했습니다. 기능경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인을 발굴하기 위해 CNC 밀링과 같은 뿌리 산업부터 헤어 디자인, 제과 제빵 등 폭넓은 분야를 대회 직종에 포함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들이 앞으로 잘 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기능경기대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과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시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1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총 3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월미공원에서 안내를 시작한 최정화 씨. 오늘도 공원을 찾은 손님에게 먼저 다가섭니다. 범퍼카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겨울까 다른 볼거리를 안내하고 20분 기다리기 조금 지겨우시죠? 그러면 여기 가서 매화꽃 구경 잠깐만 하고 오세요. 월미산 정상에 오르면 꼭 들러야 할 곳도 알려줍니다. 인천 시가지를 한꺼번에 조망을 다 할 수 있는 유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도 아주 그냥 풍경이 장관이에요. 자신을 찾아온 취재진도 그녀에겐 우선 공원을 안내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벚꽃 구경도 하고 테마파크 가서 디스코 빵빵도 타고 여기 오면 진짜 1타 5피? 11년 전 용역 직원으로 들어와 한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목에 새로운 신분증이 걸렸습니다. 공무직원, 즉 용역회사 직원이 아닌 인천시 정규 직원으로 전환된 겁니다. 고용 안정, 정년 보장 그게 두려울 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의 어떻게 보면 가정에도 행복이고요. 또 안정되니까 일하는데 더 활력이 되고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 110명을 추가로 공무직으로 채용했습니다. 6월엔 수도 검침원 126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겐 정년 보장과 함께 가족수당과 명절 휴가비, 복리후생 등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또 60세 이상으로 공무직 전환이 안 된 근로자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식 화폐인 인천 이음을 발행했죠. 인천시와 서구가 이 지역화폐 플랫폼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플랫폼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천시는 플랫폼 사용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긍정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초 인천 이음이란 전자식 화폐를 발행한 인천시.
인천시는 1일 서구청과 협약을 맺고 시가 사용 중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서구와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구는 플랫폼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천시는 지역화폐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효과가 큽니다. 서구 지역화폐라고 해서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 비싼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손쉽게 사용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역화폐 개발에 협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구 외에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인 미추홀구와 남동구, 연수구도 인천 이음 플랫폼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공유경제 쇼핑몰 개발을 비롯해 통합 플랫폼 기반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이런 지역 상품권, 그걸 또 전자 이런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하게 된 시책인데 우리 서구가 그것을 선도주고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은 올해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지원으로 사용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시와의 플랫폼 공유로 탄생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은 외출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공기 정화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내 화초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생활 원예 교육이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잔가지를 솎아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파트 발코니는 물론 실내 곳곳에도 다양한 화초들이 자리해 눈길을 끕니다. 오랜 시간 화초를 키워온 임기진 씨. 하지만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화초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요. 잘 키우는 방법은 잘 몰라서 이제 관리를 잘 못 해주니까 좀 화초가 좀 죽고 뭐 이럴 때는 미안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죠.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아파트 광장에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 뿌리에 흙을 털고 묵은 뿌리를 정리합니다. 화분 바닥에 마사토를 깔고 다시 식물과 혼합토를 덮는 분갈이가 한창입니다. 전문가는 화초별 관리 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줍니다. 상태가 이렇게 보면 약간 거뭇거뭇하죠? 네. 이게 물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생활원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무나무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스킨답소스 같은 경우에는 시방 같은 곳에서 키우시면서 일산화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니까 식물 관리에서 중요한 건 영양분 흡수거든요. 토양 관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오래된 식물들은 계속 주지 마시고 이렇게 분갈이 같은 경우를 하셔가지고 신선한 흙이나 토양으로 채우시면 실내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 미세먼지로 답답한 요즘. 화초로 실내 공기 걱정을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도심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왔어요. 도시 농업 정책을 아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네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 내에 텃밭이나 주말 농장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수목이나 화초를 재배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간편하고 쉽게 농작물을 가꿀 수 있고요. 또 내 손으로 직접 길러 수확한 음식물을 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시농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직접 길러 먹는다.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생각인데 이 발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인프라 조성을 아마 확충하는 것 같아요. 네. 도시농업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인천시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또 다양한 사회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공유지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도시농업 텃밭 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미추홀구 주안동, 그리고 부평구 상곡동, 청청동 일원 등 총 3곳에 축구장의 3배 크기인 약 22,700여 제곱미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올해에는 장기간 방치된 송도 석산부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유후부지 내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 텃밭과 도시농업 체험장, 또 팜마켓,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7월부터 도시 텃밭 445구자를 시민들께 분양하고 또 도시농업 교육과 어린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말씀을 좀 살짝 드렸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네네. 이 상자 텃밭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신청을 접수하고 하루 만에 모두 네네. 마감됐다고. 그렇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상자 텃밭 나눔 행사는 가정에서 손쉽게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상추 모종 상자 텃밭 나눔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텃밭 재배 요령은 물론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상자 텃밭 1000세트는 신청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은 상자 텃밭은 오는 4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의 운동장에서 나눠줄 예정인데요. 나눔 행사에서 상자 텃밭 재배 요령 교육도 진행되고요. 또 그동안 텃밭 재배 시에 궁금했던 점도 해결해 드립니다. 또 도시농업을 보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도시농업 주제관과 또 인천 우수농산물 전시관, 인천 관내 도시농업단체가 운영하는 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돼서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리는 체험회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전 관심 있는 분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공기 정화 식물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네. 인천시가 이 관련된 생활 원예 교육을 아마 실시하나 봐요? 네네. 찾아가는 생활 원예 교육은 최근 미세먼지와 또 매연, 황사 등 심각한 대기질 환경으로 인해서 공기 정화 식물을 집안에서 가꾸는 세대가 늘면서 직접 아파트로 찾아가서 실내 식물 관리 요령과 분갈이를 배워가는 주민 참여형 교육인데요. 지난해 관내 임대 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12개 아파트 단지에서 15회 교육을 통해 총 659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요. 올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 총 18회 교육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교육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고요. 또 이래 교육 시에 보조강사 9명과 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맞춤형 실습을 진행해서 시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네,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85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만 4천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매년 시민들이 수요가 늘고 있고 또 교육 횟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시는 올해도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자 텃밭 보급과 또 도시농부 아카데미, 또 원예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농부 체험 교실 등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도시농업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상자 텃밭 1000개가 하루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하니까 내년엔 좀 늘려주시고요. 네네. 더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올해 뉴 골든 에이지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인천시향의 주 무대인 구월동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지난해 개관한 송도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고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는 교향곡 5번. 고통과 환희를 오가는 작곡가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1악장은 느린 장송곡으로 시작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드라마틱한 선율이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이병욱 상임지휘자를 영입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뉴 골든에이지 시리즈. 그 첫 번째 순서로 말러 교향곡 5번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한 연주 레퍼토리가 아닌 인천시향의 새로운 색깔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말러 5번은 교향악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향곡이기도 하고 교향악 작곡된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도 기존의 교향악과 조금 다르고요. 시작은 굉장히 우울한 장송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지나면 지날수록 중간에 가장 유명한 아다지에토 영화 음악으로도 많이 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이번 작품은 특별히 인천시향의 주무대인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송도에 위치한 아트센터 인천에서 공연합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의 대표 클래식 전문 공연장을 표방하며 지난해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익숙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아트센터 인천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규모 편성이 아트센터 인천에 들어가는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 홀에 대한 밸런스도 좀 체크해보고 저희한테도 약간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인천시향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스트라빈스키와 시벨리우스 등 여러 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개성 있는 해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4월 5일 열리는 본 공연에 이어 4월 10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에 참가해 말러 교향곡을 한 차례 더 연주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게 많아도 정작 상담을 받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계양구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묵혀뒀던 세금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세무사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어도 경제적 여유나 정보가 없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돕는다는 취지의 마을 세무사. 모든 과정은 세무사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차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세금 적게 나는 방향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계양구는 현재 세무사 6명이 주민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유공자 그거라 증여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도농복합 지역인 계양에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땅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기 전에 마을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그 땅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그냥 소모를 시키고 팔아가지고 소모를 시키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참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네요. 지난해 마을 세무사를 찾은 계양 지역 주민은 모두 200여 명. 높은 호응으로 1년에 4차례에 그치던 공개 상담이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편에서 저희도 성심성의껏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양구는 올해부터 지방세에 대한 구민의 민원을 듣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